안녕하세요.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해드리는 약사라니 TV 라니 약사입니다. 오늘은 면역세포의 무기 항산화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벗어났나 싶더니 다시 또 우리 매여 있습니다. 이 단어예요. 면역 그리고 또 항산화 이 단어에도요. 그런데 여러분 정말 면역이 뭔지 또 항산화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? 오늘은 그래서 면역이 과연 뭔지 또 항산화가 뭔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코로나19가 관련돼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다. 왜 그럴까요? 자꾸 변이가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 백신을 맞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앓던 분도 또 앓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면역력이 강할수록 가볍게 앓는다던가 아니면 앓지 않습니다.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이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. 우선 면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? 면역이란 말 너무나 많이 쓰고 있어요. 네, 영어로는 이뮤니티 이런 말 쓰죠. 이건 나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,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. 셀프와 난셀프를 구분을 해서 내가 아닌 것을 쳐내는 것, 없애버리는 걸 말해요. 내가 아닌 건 뭐가 있을까요? 네, 바로 세균, 병균, 바이러스 같은 것들입니다. 그런데 이 능력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? 네, 병에 걸리는 거죠. 또 이런 의미도 해당이 돼요. 좀 무덤덤해진다라는 의미. 그리고 또 이 면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하나는 선천적인 면역, 또 하나는 후천적인 면역이겠죠. 이 선천적인 면역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이고요. 후천적인 면역 아시죠? 거의 모두들 맞다시피 한 백신, 또 하나는 간염 같은 그런 데 해당되는데 앓고 난 뒤에 획득되는 항체 같은 면역을 후천적인 면역 혹은 획득 면역이라고 합니다. 이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중에 오늘 포커스 맞출 건 선천 면역인데요. 이 중에서 NK셀, NK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풀네임은요, 내추럴 킬러 셀입니다. 네, 바로 자연 살해 세포. 좀 무시무시하죠? 네, 이건 최전방에서 이 적군을 무차별 공격해서 죽이는 세포를 말합니다. 그런데 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.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NK세포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들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NK세포의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NK세포의 활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항산화제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게 항산화제이기도 하고요. 또 하나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. 염증을 많이 좀 잘 앓는 분들 있죠. 나 염증성 체질이야. 잘나. 툭 하면 종기 같은 거 잘나. 이러신 분들. 이런 분들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데요. 염증성 체질이다 하시는 분들은 NK세포 숫자가 좀 작을 확률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일수록 항산화제 복용을 잘 하셔야 돼요.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이 NK세포가 활성이 좀 덜 된다던가 숫자가 좀 적다던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NK세포를 더 잘 북돋워 줄 수 있는 항산화제의 활성을 좀 더 잘 시켜줄 필요가 있고 외인성 항산화제의 보충을 특히 잘 해줄 필요가 있다. 오늘의 핵심 골자고요. 자, 다음으로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. 우리 활성자 떼고요. 산소 너무 좋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하고 없으면 몇 초 못 살아요. 하지만 이게 또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노화시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. 산소가
이 전자 상태에서 두 개가 붙어서 분자 상태가 있을 때는 아주 안정해요. 짝을 이룰 땐 말이죠. 사람도 그렇잖아요. 두 명이 이렇게 사이좋게 짝이 돼 있을 때는 아주 안정합니다. 하지만 이 하나가 이 짝을 뺏겼어요. 네, 아주 외로운 처지가 됐어요. 그럼 굉장히 막 불안정하게 되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 남의 짝을 뺏어와요. 그러면 이제 뺏긴 또 그 짝은 어떻게 돼요? 또 다른 데 가서 짝을 뺏어옵니다. 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.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요. 전문 용어로 라디칼이라고 불러요. 이 활성이라는 말을 그때 붙이거든요. 그래서 산소 분자는 아주 좋지만 이 활성자가 붙은 활성산소 혹은 산소 라디칼은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.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안정적인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. 이 세포 속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. 이 실생활 속에서도 이런 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쁘냐? 그건 아닙니다. 대표적인 예로 과산화수소수 아시죠? 네, H2O2 이렇게 우리 이 분자식은 쓰는데요. 이건 상처 소독할 때도 쓰죠. 그래서 소독약으로도 쓰는 아이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. 또 대표적인 뭐 이건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닌데요. 예를 들자면 사과를 베어 먹었어요. 그리고 공기 중에 놔둬요. 그럼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? 갈색깔로 변하게 되죠. 이게 이 활성산소가 영향을 미쳐서 사과가 갈변했을 때 이 변하게 되는 양상입니다. 또 녹슨 못의 경우에도 활성산소가 영향을 미친 예가 되고요. 일상생활 속에 활성산소의 예를 말씀을 드려봤고요. 또 뿐만 아니라 이 암세포를 퍼지지 못하게 죽이는데도 활성산소는 역할을 해주고 또 줄기세포를 분화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. 다만 과했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. 이 또 좋은 역할을 미치는 하나의 근거로 제임스 왓슨이라고 하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그런 학자가 있는데요.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.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실제로 학계에서도 내쳐진 인물이긴 합니다. 하지만 꽤나 근거 있는 학설을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 텐데요. 이 활성산소가 부족할 경우에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이론을 내놓았습니다.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. 활성산소가 체내에서 단백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. 활성산소가 부족하면 단백질 변형을 초래합니다. 그러다가 췌장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게 곧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활성산소가 순기능도 한다는 점 한번 알아두시고요. 또 하나 우리 표백제 있죠. 표백제에 시판되는 용도로는 크게 염소계가 있고 산소계가 있어요. 염소계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. 락스 아시죠? 염소계는 주로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산소계 하면 굉장히 좀 뽀글뽀글 좋은 느낌 들어요. 산소계가 바로 과산화수소에 해당돼요. 그래서 염소계는 실제로 자칫 잘못 쓰면 의류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. 색깔 자체를 이염을 시킨다든가 할 수가 있지만 이 산소계 같은 경우에는 의류 본래의 색깔은 크게 건드리지는 않거든요. 하지만 약간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산소계라고 해서 실제로 아주 산소 좋다 이건 아니고요. 사실은 과산화수소계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약간은 마케팅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서 그 부분은 약간 알아두시는 거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결론은 적당히 발생한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좋아요. 하지만 지나치게 너무 많이 발생한 활성산소의 경우에는 정상세포까지 손상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라던가 노화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, 즉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는 사실이고요. 자, 이 다음 제가 영상부터는요, 바로 이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면서
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억제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에 대한 내용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되셨다면 약사라니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